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고 넓게 들여다봅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컬 덕원 씨, MBC 박소영 아나운서 두 분 출석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소영 아나운서는 수업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네, 됐죠? 맞아요. 어떠세요? 한 달 수업 하신 소회? 한 달 해보니까 점점 더 애착이 가는 이 수업 점점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네. 저도 이제 조금씩 나도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네, 덕원 씨는 이제 법도 전공하시고 이 고참 학생으로서 네. 상당한 실력 향상이 이루어지는 걸 저는 보고 있는데. 네, 근데 본인은 시사 어떠세요?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는 것에 확실히 이해에 큰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고요. 네, 많은 분들이 좀 더 이런저런 상식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현재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사이클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저희 수업 장면 직접 보실 수 있고요. 네. 댓글로 참여도 가능합니다.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선물 소개 하나 드리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요. 뉴스아이킥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공연 선물 준비했습니다. 무성 영화의 정점을 찍은 찰리 채플린의 영화 시티 라이츠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새롭게 재현된다는데요. 5월 2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펼쳐지는 찰리 채플린 라이브 콘서트 시티 라이츠. 누구와 함께 가고 싶은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10분을 추첨해서 각각 초대권 티켓 2장씩을 선물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8001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프로파일러 수업 1교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1교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추리 퀴즈 시간이죠. 박소영 아나운서 문제 내주세요. 2004년 12월 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강도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유일하게 발견된 단서, 흉기를 감싸고 있는 청테이프에서 채취한 이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의 크기, 가로 세로 1cm 미만이었고요. 너무 작고 흐릿해서 당시에는 신원 파악이 어려웠었는데 그러다 8년이 지난 후 장기 미제 사건팀이요. 이것을 다시 분석해서 결국 범인을 찾았습니다. 8년 만에 사건을 해결하게 도와준 결정적인 증거. 흉기를 감싼 청테이프에서 나온 이것. 무엇일까요? 1번 땀, 2번 지문, 3번 콧물. 1번 땀, 2번 지문, 3번 콧물. 예,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네, 범죄 현장에서 흉기를 감싼 청테이프를 발견했고 여기에서 아주 작은 크기의 이것이 단서로 나왔다는 말씀이잖아요. 발견 당시에는 분석을 할 수 없었지만 8년이 지나고 나서 미제 사건 해결팀, 미제 수사팀에서 이것을 분석해서 범인을 결국 잡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덕원 씨 힌트 좀 주시죠. 네, 청테이프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청테이프로 채취할 수 있는 증거에 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골라주시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영 씨, 아까 제가 웃은 대목은 답이 아니겠죠? 네, 그거는 너무 좀 얼토당토 않아서 소장님이 웃으신 것 같은데, 네. 이것도 뭐 힌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네.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많은 분께서 프로파일러 수업을 계속 들으시는 청취자께서는 이미 다 아실 것 같고요. 바로 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오늘도 정답자 10분 추첨해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오늘 수업이 끝날 때쯤 발표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들 광고 잠깐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프로파일러 수업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2교시 시작할까요? 네, 오늘 수업에서 다뤄볼 사건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네. 대전 MBC가 자세히 보도를 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먼저 준비된 오디오부터 들어보시죠.
대전의 한 사설 통학 차량 운영업체. 낮인데도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곳을 운영 중인 50대 남성은 앞서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던 여고생을 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피해자에게 최근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장엔 피해자의 신체 사진까지 찍어 협박과 성폭력을 일삼아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네가 만약에 신고를 하거나 누구한테 알린다면 나는 이 사진을 뿌리게 될 거다. 네. 네, 최근에 보도가 된 것을 저도 봤는데 뭐 프로파일러나 범죄 심리 전문가이기에 앞서서 저도 한 사람의 네. 부모로서 와, 이 사건 들으면서 정말 너무 분노가 일고 화가 나서 좀 참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사회적 그 신뢰의 가치를 너무 떠들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굴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거잖아요. 네. 가해자인 50대 통학 차량 기사는 현재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요. 예. 휴디께 오늘 프로파일링 요청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아하. 혹시 뉴스를 못 보셨거나 이 사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이 도대체 있었던 것인지 정리부터 좀 차분하게 해보죠. 네. 네, 이 사건은요, 2017년 대전에서 있었던 성폭행 사건입니다. 예. 당시 50대 남성 A씨는요, 대전의 한 고등학교의 사설 통학 승합차를 운행하는 기사였고요. 네. 피해자 B씨는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이 피해자 B씨는요, A씨 자녀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아버지였던 거죠. 예. 피해자가 입시 문제로 당시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때 A씨는 자신이 이 입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학생이었던 B씨를 사무실로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라면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입시에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 그러니까 지난해 여름까지 네. 수십 차례에 걸쳐서 주차장 같은 인적 드문 곳에서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에는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도 했다고 하는데요. 예. 피해자는 성인이 돼서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갔는데 지난 2월 초 A씨로부터 과거에 촬영했던 나체 사진을 전송을 받고 아하. 고소를 결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성폭행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는 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학습과 진화의 흔적입니다. 그 학습과 진화라고 하면 이 범인이 학습을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동안 제가 성맹수라는 그 표현도 네. 말씀을 드렸었고 성폭력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범죄 심리학적인 설명을 드려왔었는데 네. 오늘 이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금 박소영 아나운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지만 네. 그 안에 나와 있는 범죄 수법과 방식, 피해자를 네. 유인하고 그리고 협박하고 그리고 수년간 통제해온 그 방식, 그리고 이후에도 이 사진 확보를 통해서 추가적인 범행을 시도한 흔적들을 보면 네. 처음 시도했거나 충동적이거나 이런 범행이 아니란 거죠. 이미 그 전에 다른 범행 시도 등을 통해서 학습한 결과이고 그로 네. 인해서 범행의 수법과 방식들이 진화해온 그런 흔적이 역력하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추가 여죄, 이전에 다른 피해자들에 그렇겠네요. 대한 추가 범행의 여부를 밝혀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제가 학습과 진화의 흔적을 가장 주목하는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가해자는 피해자를 만난 걸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라고 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역시 학습과 진화의 흔적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미 과거에 예를 들어 다른 피해자가 항의하고 문제 제기하고 했었는데 네.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처벌받지 않았다라든지 한다면 이후에도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진술 대 진술밖에 없을 것이고 네. 자기가 강하게 일관되게 진술을 유지한다면 처벌받지 않으리라는 그런 어떤 확신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울러 이러한 이제 심리의 구조 속에는 합리화와 또 중화의 심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행한 네. 범죄 자체가 범죄가 아니다. 라고 어. 자기 스스로를
자기 최면을 건다고 할까요? 네. 피해자가 원했다. 왜곡된 성인지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신이 한 행동은 더 뻔뻔하게 얘기하겠군요. 예, 뭐 폭력을 사용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어떤 자기 무장을 하고 나서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는 없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건가요, 본인이? 정말로 믿진 않지만 정말로 믿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내부 합리화를 했을 겁니다. 아.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흔들리지 않고 네. 그 뻔뻔한 거짓말을 이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아니 근데 이 가해자가 자신의 자녀의 친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수년간 너무 예. 화가 나요, 내 정말. 성폭행했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나는데 네, 거기다가 또 이제 이 사건이 접수가 된 이후에도 고소장에 네. 여전히 통화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너무 기가 차거든요. 그렇죠. 너무 좀 안타깝고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성폭력 사건의 대다수 통계에 따라서 뭐 70에서 80%는 아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특히나 미성년에 대한 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는 더 그렇고요. 얼마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그 여중생 의붓딸과 그 친구를 네. 성폭행해 오던 남자가 있었죠. 네. 결국은 그 의붓딸과 여중생 그 친구는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앞서 이제 덕원 씨께서 사회적 신뢰를 깨트린다고 하신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믿잖아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딸을 둔 아빠인데, 그렇죠? 그리고 자기 딸의 친구들인데 설마라는 우리의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것을 이용해서 이들이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좀 분노스럽고 안타깝고 아픈 부분인 거죠. 네. 지금 경찰은 피해자가 고등학교 때 사용했던 휴대폰 그리고 가해자의 휴대폰을 압수해서 포렌식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가 휴대폰 그 데이터를 네. 지우라고 계속 종용을 했다는데 그러니까 포렌식을 하면 어떻게 도움이 되는 증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네. 어떻게 지웠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네. 원칙적으로는 흔히 뭐 디가우징이라고 하죠. 아주 특수한 기계로 완전히 그 물리적으로 하드를 다 지워버린다든지 혹은 뭐 완전히 물리적으로 파괴시켜버린다든지 하지 않는 한은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복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의자 과거의 경험을 통한 학습을 통해서 아마도 이런 증거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대했던 것 같고요. 증거를 남기지 않거나 인멸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계속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뭔가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을 것 같은 그런 네. 정황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피해자가 성인이 돼서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가서 일단 좀 떨어졌던 걸로 보이는데 예. 피해자에게 지난 2월에 다시 사진을 보내면서 협박을 했다고 해요. 네. 이건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글쎄요. 일단 뭐 대면 조사를 해봐야 확실하게는 알 수 있겠지만 이 행위 자체에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피의자가 피해 학생, 피해자 한 명이 아닐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이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이 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 떠나갔다 그러면 자기가 뭐 고소를 당한다든지 또는 수사를 당한다든지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물인데 나로부터 벗어나라는 어떤 오히려 분노를 느끼고 자기의 통제권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네. 이런 시도를 하고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꼬리를 밟히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지금 표디께서 계속해서 학습된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사건이 있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통학버스 차량을 운전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뭔가 이런 범죄가 비슷하게 또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제가 궁금한 거는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에도 이 차량 운행을 계속해서 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지 이해가 안 그러게 되거든요. 성범죄 알림 그런 것들이 오기도 하고 보통 이 관련 곳에는 네. 뭐 취업을 한다거나 이런 게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법적으로는 아동 혹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그 확정이 돼야죠. 형이 그래요. 확정이 돼야 아직은- 된다는 예. 거군요. 그래야만 관련 업체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조치가 내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관련 업체에 대해서 과연 이러한 성범죄 전과자를 채용하고 있는지를 교육청병에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상태는 일단 고소만 이루어진 상태이죠. 네. 본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강제할 방법이 없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업체에 고용된 사람이라면 그 업체에서 자신들의 어떤 고객에 대한 신뢰 등을 생각을 해서 재량적으로. 네. 예, 어떤 뭐 징계나 업무 정지나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자기 회사 대표예요. 아. 이러한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업체를 자기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나는 죄가 없어요라고 주장하는 그런 어떤 액션의 하나로서도 계속해서 운행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 사건만 봤을 때도 2017년부터 21년까지 긴 시간 동안 네. 범행이 이루어졌던 정황이 있는데 예. 주위에서는 이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가장 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좀 공통적인 문제이고 맹점이고 또 범행의 수법이기도 하죠. 네. 이들이 피해자를 선택을 하고요. 접근을 하고 유인을 하고 범행을 한 이후에는 반드시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우선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약점을 잡았잖아요. 나체 사진. 예.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바로 나 이거 뿌릴 거야. 그 감수성 예민한 시기에 어느 것보다 그게 두렵죠. 네. 누구에게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이걸 누구한테 알린다면 네.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 가족에 대한 이 사람이 너무나 무섭고 폭력적으로. 이 사람 해가는 무슨 거죠. 일이든 지시든 할 수 있는 사람 같거든요. 성폭력까지 했으니까. 네. 그런데 이들이 내 가족을 해친다고? 이러면 이제 나 때문에 내 가족이 힘들어질 것, 고통을 겪을 것 이게 두려워서 또 얘기를 못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과 진화의 흔적이란 것이 이들 범죄자들은 자신들의 그런 범행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네.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신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는지를 배운다는 거죠. 그것을 계속 사용을 하고요. 집요하고 잔인하게. 그 부분을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불이익이 결코 없다는 거, 그들의 말이 네.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신고하고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 우리가 계속 공유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용어로도 그 포식자라는 용어를 쓰는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힘든 상황을 겪었을 피해자가 네. 용기를 내서 신고를 했잖아요. 예. 그동안은 이제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예. 잊고 싶은 마음에 신고를 못했을 것 같은데 이 피해자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면 좋을까 고민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지원, 법적인 지원, 정서적 지원. 누군가가 아마 경찰에서 그렇게 하리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네. 우리 이제 케어 요원이라고 있어요. 피해자 심리 지원만을 위해서 특채를 한 심리학 전공자들이 있습니다. 훈련도 제대로 특별하게 받고요. 이분이 피해자 편에 서서 늘 함께 하면서 어떤 고소 이후에 진행되는 수사 및 또는 뭐 기소 또 법정까지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상담해 주고 옆에 있어 주고 결코 피해자 잘못이 아니라는 거.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잘못도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그런 노력들이 지속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사건의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고 엄중한 법의 네. 처벌을 받음으로써 그때부터 비로소 피해자에게는 치유가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보호가 우선이고 일단 네. 보호부터.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아무런 의심 없이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피해자가 입었던 트라우마 이 부분은 이제 정신과적으로 치료를 치료를. 해줘야죠. 네.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사설 통학 차량 업체였잖아요. 네. 사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업체를 이용한다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운전자에 대한 검증도 좀 필요하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상당히 필요하죠. 네. 다만 현실적으로 좀 열악한 환경, 그렇죠. 상황, 또 낮은 비용으로 통학에 대한 그런 학생들의 그 편의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규제를 높인다고 한다면 학생들의 불편이 가중이 되고 비용이 늘어나고 네. 예, 이렇게 될까봐 아직까지도 늘 그러한 어떤 점검과 네. 또는 뭐 문제에 대한 해결, 어떤 안전 조치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그 개선이 이루어지지 네. 못하는 것 그것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한번 좀 진작에 좀 들여다보고 제도를 네.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꼭 성범죄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청소년 안전을 위해서 우리 네. 모두가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그런 지원 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줘야 되겠네요. 네. 예, 그럼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1교시에 추리 퀴즈를 출제했었는데요. 네. 박소영 아나운서 문제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정답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문제 2004년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고요.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단서
흉기를 감싸고 있는 청테이프에서 채취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것이 너무 작아서 신원 파악을 할 수 없었지만 8년 뒤에 이것을 다시 분석해서 결국 범인을 잡았는데요. 이것의 정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보기 3개 드렸는데요. 1번 땀, 2번 지문, 3번 콧물이었죠. 네, 정답은 많은 분들이 잘 맞춰주셨는데 2번 지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전체 지문이 아니라 쪽 지문이었고요. 네, 당시 총테이프의 접착면에서 가로 세로 1cm 미만의 쪽 지문이 발견됐는데요. 네. 이게 2004년에는 신원 파악을 할 수가 없었지만 8년 뒤에 장기 미제 사건 수사팀이 이 지문에 다시 주목을 했고 네. 동일 수법 전과자들의 지문과 대조하고 감식해서 결국 범인을 특정했다고 합니다. 네. 지문이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뭐 이 지문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융선이라고 합니다. 지문의 모양이 이렇게 골짜기 형태로 되고요, 골이 파여 있고 삼각형 형태로 만나기도 하고요, 끊어지기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수학적으로 다 넣게 되면 동일한 것이 나올 확률 870억 분의 1. 제로에 가까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요즘은 정말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서도 네.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맞아요. 다들 익숙할 것 같은데 확실히 예전에는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지문을 신원식별까지 하려면 특징점이라고 그래서요. 상당히 이제 좀 많은 분량의 지문이 확보가 되어야만 비교가 가능했죠, 과거에는. 그런데 우리 경찰이 연구를 거듭한 끝에 네. 쪽지문 아주 일부, 그래서 과거에는 이건 감식 못해, 식별 못해라고 하던 것에서도 이 쪽지문에 남아 있는 특징점을 네. 뽑아내 가지고요. 와. 요것을 또 연장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피스라고 전체 이 자동 검색 시스템, 네. 여기서는 못 찾아내도 어느 정도의 어떤 대상을 특정하잖아요. 용의자들 네. 동일수법이라든지. 그럼 그들과 1대1의 대조를 하면 그래도 누군지는 알아내는 그런 기법들을 지금 발견을 해내서 이번 사건 같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그리고 정성과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근데 저는 정말 궁금했던 게 제가 힌트 내긴 했지만 청테이프 접착면에는 지문이 잘 안 남을 것 같은데. 그러게 잘 나옵니다. 고무 이런 게 아니니까. 네, 예. 뭐 투명 테이프는 잘 남잖아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게. 근데 접착면이 신기하네요. 아니고 네. 바깥쪽이죠. 바깥쪽이구나. 예. 테이프를 붙이면서 네. 손으로 이제 바깥쪽은 이제 매끄러운 면이에요. 예. 표면 자체가 지문이 와. 부착될 수 있는 그런 표면이고요. 놀랍네요. 진짜. 네. 많은 분께서 정답 맞추셨지만 그 중에서도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미니에서 마순옥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2번 지문 잘 맞춰주시고 이 콧물에 또 빵 터지신 분 여기 또 계시네요. 그러시네요. 빵 터져버렸습니다. 네. 너무 웃다 보면 콧물이 조금 나올 때가 있겠죠. 네, 3233님은요. 2번. 온 가족이 몇 번인지 토론했습니다. 딸아이가 빨리 문자 보내라고 난리네요. 따님이 전문가네요. 네, 4963번님 정답 2번. 회사에서 지문 등록하려다 실패해서 10손가락 다 해봤어요. 안 되면 발가락으로 했을 뻔. 이게 등록 잘 안 되는 분이 좀 있긴 해요. 있어요. 맞아요. 1116님은요. 지문이고요. 저희 가게에 담배 도둑이 들었었는데요. 아이고. 와. 경찰이 지문 채취를 해서 과학 수사를 하고 갔답니다. 권고될 겁니다. 네, 경험하신 이분도 거예요. 하루빨리 네. 될 거고요. 미니로 또 김훈님께서 2번 할머니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지문이 많이 달아져서 속상해요 그렇겠다. 라고 해주셨네요. 그런 부분도 있죠. 네. 자, 이분들 포함해서 총 10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윤인식님은요, 전 국민이 프로파일러가 되는 날까지 쭉 계속 진행해 주세요. 범죄 없는 그때가 조금은 앞당겨지겠죠. 이런 바람을 보내주셨네요. 네, 저희들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네. 범죄가 예방되고 또 빨리 검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지금까지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덕원 씨 그리고 MBC 박소영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